네, 반갑습니다. 32회 FAT 1급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에 손익계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실제, 회사의 경영 성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맞는 얘기고. 2번.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원래 손익계 단서라는 것은 과거의 성과잖아. 과거에. 그렇죠? 근데 어떤 회사 보니까 10년 동안 매출이 쭉 10%씩 올랐어요. 그럼 예측하겠죠. 내년에도 10% 오르겠구나. 그죠? 그 얘기 쓴 거예요, 지금.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영역 등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죠.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 비용이다. 맞죠? 그러니까 영업 비용 중에 매출원가가 있고 판매 관리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겠네요. 이건 두 번 치면 한 번 나오는 것 같다. 이 문구.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나뉘죠. 총액이죠. 총액.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순액입니다. 또는 상계합니다. 자산 부채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다음은 이거 워낙 자주 나와서 그다음 2번 볼까요? 원래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텍스트로 바꿨거든요. 자,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틀린 거. 그렇죠? 선생님,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답하겠죠. 희연이가 매출 채권이 있는데요. 맞죠? 민혁,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데 맞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 자본 중에.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영업의 손익이고. 은수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너 틀렸죠. 영업의 비용이 지금 손익계 단서죠. 그렇죠? 그리고 우진 개발비는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그렇죠? 답은 은수가 틀렸네요. 은수가.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항공의 매출 총이익 계산해 보래요. 매출 총이익. 그렇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포인트는 이 매출원가 계산하는 과정. 그렇죠? 매출원가 왜? 기초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하시고 기말 재고를 빼는 거잖아. 그렇죠? 자료 하나씩 갖다 놔 볼게요. 기초 재고 150. 기초 재고 150. 매입 애누리 12만 원. 단기 총 매입액 400. 단기 총 매입액부터 쓸게요. 400에서 1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12만 원 빼고 기말 재고액은 200이네요. 할인 발생할 때 할인도 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빼야 되겠지. 10만 원. 총 매출액은 500이래요. 그렇죠? 그럼 계산 가능하시겠죠? 단기 순 매입액 얼마예요? 400에서 12만 원, 10만 원 빼면 400에서 10만 원, 12만 원 빼면 378만 원이거든요. 단기 매입액이. 그렇죠? 그럼 기초에서 150에다가 378만 원 더하시고 200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328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봐요. 그럼 매출총이익 얼마야? 172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172만 원. 계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요거 구하는 거예요. 단기 순 매입액 구할 때 총 매입액에서 환출 애누리 빼고 할인 빼고 운임은 다 하는 거고 매입 운임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항공기업의 2018년도 3월의 상품 매입 자료 매입 거래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이 찾아보래요. 가, 나. 이거부터 볼까요? 3월 1일 날 상품을 주문하고 총 매입 대금 200만 원 중 40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했다. 뭐죠? 선급금이죠. 공개 안 해도 되겠죠. 3월 15일 주문 상품이 창고에 입고되어 매입 대금 중 1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은 3개월 만기 약속 원발행 지급했다. 상품을 사면서 원발행했던 뭐예요? 지급보험이죠. 그렇죠? 선급금 지급보험. 답은 지급보험이 매입 채무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보험 포함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참고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상품을 사면서 원발행하시면 엄을 발행하면 지급보험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와서
바꿔볼게요. 비품을 사면서 언발행했어. 그건 뭘까요? 비품을 100만 원짜리 사면서 엄을 발행했어. 엄 발행했네? 지급엄. 아니에요. 미지급금에 이때는 무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지급엄이라고 쓰는 케이스는 항상 깔린 단서가 뭐죠? 가정이 뭐죠? 상품을 샀다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상품 살 때 엄 발행할 때만 지급엄이고 상품 아닌 것들은 엄 발행하면 미지급금을 쓰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은 5번 볼까요?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걸 찾으래요. 비유동부채 뭐 이거는 3개 있잖아요. 비유동부채 가장 잘 나오는 거. 사장, 대직,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3가지가 비유동부채죠. 그렇죠? 아는 걸 찾으래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장, 대직 맞잖아. 앞자만 따서 사장, 대직 3가지 맞고 동그라미 미분 틀렸죠. 그렇죠? 유동성 장기부채. 얘는 뭐죠? 유동부채죠. 이름이 유동이라고 돼 있잖아 벌써.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빌렸을 땐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결산할 때 나오잖아.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12월 말이 딱 돼 보니까 이제 내년 1년 안에 갚아야 돼. 그럼 장기 차입금을 이름 바꾸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6번 볼까요? 자, 6번은 다음은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을 위한 연령 분석 현황이다. 수정 뭉개 전 충당금 잔액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인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삼각비 구해보래요. 자, 한번 자료부터 볼게요. 이거 체크하셨죠? 충당금 잔액 5만 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보통 그동안 이거 32대 문제에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연말에 77만 원 받을 게 있대요. 매출 채권이. 그럼 보통 우리 실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야, 12월 말에 이만큼 받을 거 있어? 야, 여기 1%에서 대손 추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무식한 방법이고 원래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과학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받을 돈 77만 원을 쪼개놨어요. 지금 30일 안에 받을 거 45만 원, 60일 안에 받을 거 17만 원, 90일 안에 받을 거 10만 원, 그 다음 90일 후에 받을 거 5만 원 쪼개놨어요. 금액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연령 분석법이라고 불러요. 남아있는 기간으로 다 금액을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추정률을 때린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30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때릴 확률이 적잖아. 그죠? 1%만 하게 되면 각각 때리는 거예요. 좀 길어. 그러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받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죠? 때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계속 추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각각 때리겠대. 그죠? 이게 연령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때려서 추정액을 구해버려요. 이거 얼마? 45만 원에 1%면 4,500원 맞죠? 네, 4,500원. 그리고 얘는 17,000원. 그리고 10만 원은 3만 원 얘는 2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총 12월 말에 추정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하냐면 4,500원, 17,000원, 3만 원, 25,000원 하시면 76,500원 나오거든요. 76,500원. 근데 조금 전에 문제에서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었냐면 5만 원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5만 원 남아 있었지. 그럼 빼고 모자란 거 얼마? 16,500원만 추가 설정하는 거지. 그렇죠? 이만큼만. 그게 차변에 대손 삼각비 16,500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16,500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물어본 건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방금 차변에 대손 삼각비 얼마야? 16,500원이죠. 그렇죠? 답은 죄송합니다. 26,500원이죠. 숫자를 잘못 계산했네. 76,500원에서 5만 원 빼면 26,500원 죄송해요. 그래서 26,500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문제가 31회랑 요거랑 방금 연령 분석 부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분이 내셔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을 회차마다 다른 분이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연초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면 2019년도 한 3월 달에 출제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1년치를 다 내고 들어오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같은 분이 내셨으니까 비슷한 문제가 많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 다음은 7번에 보시면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래요. 감가상각은 뭐 하는 거예요? 유형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을 감가상각 왜 하고 있죠?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그렇죠? 상품은 감가상각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당연히 너는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배송 중에 있는 판매용 가구. 판매용 가구는
상품입니까? 비품입니까? 상품이죠. 도착지 이거 모르더라도 상품인 거 알잖아요. 우리는 가구 파는 회사. 상품의 감가상각 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짓고 있긴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가 안 됐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건물 올라가고 있어. 그걸 건설 중인 자산이잖아. 감가상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 안 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토지 안 하죠. 토지는 가치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짓고 있는 거, 건설 중인 자산 두 가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거예요. 유형자산 중에. 건물이 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고.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8번은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찍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게 설명하고 있는 골라 하고 있거든요. 영업의 수익이 뭐 하는 거예요? 영업 수익은 뭐예요? 영업 수익은 매출이죠. 그렇죠? 매출 아닌 걸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볼까요? 원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구점은 사무용품 파는 게 영업이죠. 사무용품 판매액이라고 생각해. 맞는 얘기죠. 문구점에서 사무용품 팔아서 매출이죠. 그거. 이거 아니죠. 이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영업수익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 다음 금융기관이 인범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입액이야. 은행 생각해봐요. 은행이 하는 일이 뭐야? 돈 빌려주는 게 영업이잖아.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뭐야 그건? 영업활동이에요. 영업수익이야. 아셨죠? 일반 회사가 이자 받는 건 영업의 수익이지만 금융회사,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건 영업수익입니다. 매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매출이죠. 영업의 수익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제조회사, 우리는 물건 만들어 파는 게 업이에요. 근데 단기 매매증권, 주식을 투자했어. 배당금 받았어. 이건 뭐예요?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그렇죠? 답은 유진이네. 만약에 증권회사가 배당금 받으시면 그건 영업수익인 거예요. 증권회사는 하는 일이 뭐야? 맨날 주식 사고 파는 게 업이잖아요. 그죠? 증권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았다, 배당금 받았다. 이건 영업수익 매출이지만 제조회사라면 그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희찬이죠. 희찬이가 전자제품 도매업의 공기청정기 판매. 전자제품, 공기청정기라는 전자제품 팔았다. 매출이죠. 그죠? 영업수익이죠. 자, 되셨죠? 그 다음은 9번 보겠습니다. 항공은 결산일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2만 원과 임차료 미지급액 3만 원 처리를 빠뜨렸대요. 재무제표에 영향 오른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를 빠뜨렸다는 얘기 지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 2만 원, 미수 수익 2만 원, 이자 수익 2만 원. 2분기 안 했대요. 임차료 미지급액 3만 원. 차변의 임차료 미지급 비용 3만 원. 이것도 빠뜨렸대. 그럼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2만 원만큼 자산이 과속에 예상됩니다. 맞죠? 자산 안 잡았으니까 자산이 적게 잡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3만 원만큼 부재가 과대 계상이에요. 아니죠. 과소죠. 이 부채잖아 이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 빠뜨렸어. 그럼 부채가 3만 원 적어지는 거지. 그렇죠?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아니라 과소죠. 그렇죠? 그 다음 2만 원 수익이 적게 잡힙니다. 맞죠? 이자 수익 2만 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수익이 2만 원 적게 잡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3만 원만큼 비용이 많이 잡힙니까? 아니죠. 여기 3만 원 비용이잖아요. 이거 안 잡았대. 비용이 3만 원 빠졌으니까 3만 원만큼 적게 잡히는 거죠. 그렇죠? 과소죠. 그렇죠? 따라서 가가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다음은 10번입니까? 네, 10번. 10번은 소모품, 이건 뭐 결산 실계에서도 나오는 문제니까 다음 자료에 의해서 항공의 2018년도 12월 31일자 결산할 때 회계 처리로 옳은 걸 물어보네요. 그러면 4월 1일자 소모품 샀어요. 그러면 소모품 살 때 자산 잡을 수도 있고 비용 잡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했는지가. 4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어치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액 비용 싹 다 비용 처리했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소모품이 비용으로 잡았겠죠.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안 줘도 되죠. 근데 12월 말에 가보니까
아직 안 쓴 게 20만 원 남아있대. 안 쓴 건 자산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12월 말에. 야, 나 다 비용 처리해놨는데 비용 중에 20만 원 취소, 소모품비 20만 원 취소시키고 살아있는 아직 사용 안 한 부분은 뭘로 잡아요? 소모품이란 자산 잡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결산할 때 회계처리 물어봤으니까. 1번이네요. 맞죠? 소모품 20만 원, 대변액, 소모품비 20만 원. 되셨나요? 자, 다음 11번부터 부가가치세죠.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 뭐 자주 나오잖아요. 특징, 그렇죠? 특징, 간접세, 일반 소비세, 또 뭐 있었어요?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 아니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지급 과세 원칙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동그라미 1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맞죠? 면세 빼고 다 10%. 2번, 생산 유통 단계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물건 거래될 때마다 10%잖아. 그죠? 그 다음, 소비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누진세입니까? 아니죠. 단일 비례세율이죠. 단일 비례세율. 무조건 10%. 그렇죠? 금액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 1,000원짜리 사면 10%고 100만 원짜리 사면 12%예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10%. 그래서 부가가치세 역진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면세제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답은 3번이고 4번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할 때 영세율. 반대로 수입하면 수입하는 나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12번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스무리한 문제가 31회에 나왔었는지 30회인가 31회에 나왔었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전에 하는 건. 늦게 하면 안 돼. 늦게 하더라도 최소 언제까지? 20일 안에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나 사업장 100개 있는데 원칙은 어떻게? 사업장 100개 다 따로 하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좀 늦어도 20일 안에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동그라미 뭐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미리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사업자 등록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보통 틀렸잖아. 맞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역삼동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럼 역산 세무 찾아가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가까운 세무서 아무 데나 가도 돼.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나는 용인에 살아. 용인 쪽 세무서에 갖다 주면 용인 세무서에서 역삼 세무서로 다시 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세상?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세상인데 사업자 등록도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없애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폐업을 하시면 뭐 사업자 날짜 정해진 거 없어요. 최대한 빨리 폐업을 하시면 세무서 가서 저 폐업했습니다라고 폐업 신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주세요. 받아요. 찢어버려. 그게 말소란 얘기예요. 다음은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사업자죠. 그렇죠?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죠.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신고 납부도 안 하죠. 그렇죠? 국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그게 있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것 중에 부가세 10% 묻는 거 뭐 있어요? 우체국, 택배, 그렇죠? KTX는 부가세 10%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야지. 납세 의무자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동그라미 3번. 계속 반복성이 없는 공급자의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계속 반복성이 없어. 원래 사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뭡니까?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판다는 논리죠. 어쩌다 한번 팔았어요. 부가세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죠? 아니 개인적으로 중고나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나 예를 들어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중고나라에다 내가 뭐 쓰던 물건을 하나 냉장고 같은 거 올려놔서 팔았어. 부가세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달라지죠. 냉장고 파니까 돈이 되는데 냉장고를 전문적으로 수집을 해서 매일 팔아. 그럼 그때는 뭐야? 그때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부가세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계속 반복성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은 다 틀렸고 그럼 답은 동그라미 4번이겠네요.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재화를 수입할 때 10% 부가세 낸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 발행해줘요. 나한테. 그렇죠? 나는 10% 부가세 수입할 때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 발행해. 나한테. 그럼 나는 10% 내야 돼. 그죠? 그 뒤에 됐죠? 그 다음은 14번 오랜만에 나왔네요. 다음 중 면세 종류 물어보는 거.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걸 찾으래요. 과세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택시 10%죠. 맞죠? 답은 1번이네요. 바로. 버스는 면세죠. 그렇죠? KTX는 과세죠. 그죠? 좀 탈만한 건 다 과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하철 요금 면세죠. 그죠? 택시는 과세. 답은 1번이고. 그다음 주택 임대. 내가 집을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빌려주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어요. 임대 면세죠. 그렇죠? 주택 임대는. 왜냐하면 주택 임대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가세만큼을 세든 사람한테 전가시키겠죠. 더 받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세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뭐냐면 허가를 받은 교육 용역, 학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 학원도 당연히 허가 받아야 돼요. 무허가 학원 뭐 이런 데는 과세가 되고 허가받은 교육 용역, 학원 면세. 그 다음 도서재 대여, 책 빌려준다. 책 자체는 면세입니다. 책을 팔아도 면세고 빌려줘도 면세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답은 동그라미 1번 택시였죠. 그렇죠? 아이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7월부터 12월까지죠.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죠. 그렇죠? 과세 표준이 뭐예요? 매출액. 매출액이 10%니까. 그렇죠?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렇죠? 단 주어진 자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급 가액이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매출액 찾아볼게요. 500만 원 외상 판매했다. 당연히 매출이 10%죠. 그죠? 뭐 외상으로 팔든 현금 받고 팔든 매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상으로 공짜로 줬어? 그럼 뭐예요? 사업상 중요겠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견본품이래. 샘플. 이건 과세 안 해줘요. 과세 제외인 거예요. 봐줬어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뭘 공짜로 주면 그건 사업상 중요라서 10%인데 샘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래처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네 회사 물건을 쓰고 싶은데 너네 회사 물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샘플 하나 줘봐. 줬어 하나. 그게 접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봐주겠대. 그렇죠? 얘는 과세 제외. 그 다음 운반비가 200만 원 발생했대. 외상 판매가 별도로 받은 금액이다. 당연히 10%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뭐 홈쇼핑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물건 시켰어. 물건값 10,000원. 배송비 2,000원 들어갔어요. 그럼 12,000원이 1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0, 200 합쳐서 700이 되겠네요. 답은. 그렇죠? 과세 표준 매출 공급 가액은 70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2회죠. 32회 FAT 1급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